강남의 제 와이프 이름으로 빌딩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저는 이 건물이 평당 정도는 하고요. 한 정도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꼬마 빌딩 투자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스마트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인사드립니다.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입니다. 스마트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강남의 청담동에 제일 먼저 건물을 신축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를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신축할 때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있었죠. 이거 처음에 신축하려고 땅을 팠는데 땅에서 돌덩어리가 엄청 큰 게 나와가지고 그거 부수면서 민원 엄청 들어오고요. 그 당시가 2021년도인데 공사비가 엄청 상승해가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갔고, 그때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무너질 때였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모든 공사 스탑 시켜가지고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공사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공사비를 제가 17억 정도로 책정해가지고 스타트를 했는데 25억 나왔습니다. 거의 8억? 맞아요. 보통 한 40% 정도 공사비가 점프했어요. 지금 공사비 평당 한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건물 이름은 뭔가요? 건물 이름은 제 와이프 이름을 따가지고 소연 빌딩이라고 지었습니다. 와이프가 이 건물을 사자라고 의사결정하는데 많이 도와줬고요. 저도 와이프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강남에 당신 이름 따가지고 빌딩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강남에 제 와이프 이름으로 빌딩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제가 2020년도 때 강남에 건물을 사려고 이제 공부하고 임장을 막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쯤 공부하니까 21년 봄에 이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허름한 단독주택이었어요. 그 단독주택을 다 철거하고 빈 땅으로 만든 다음에 지금에 보이시는 이 건물을 신축을 한 거죠. 그래서 21년 7월 달부터 공사해서 23년 봄에 다 완공을 하고 이후에 임대를 맞춘 겁니다. 이거 사자마자 금리가 올라가 가지고 제가 매수할 때는 대출 금리가 3.5%대였는데 완공될 때 대출 금리가 7% 나왔어요. 그 2년 동안에 이거 이자 내는다고 정말 이자 비용 많이 냈고요. 공사 기간 내내 애로사항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건물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치인지. 저는 이 건물이 평당 2억 정도는 하고요. 한 145억 정도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꼬마 빌딩인데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꼬마 빌딩은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세입자나 임차인들이 쾌적하게 사용을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제일 좋은 걸로 넣습니다. 엘리베이터 가격만 거의 1억이 넘어가요. 다른 꼬마 빌딩 봤는데 사실 빌딩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거 지을 때 제일 좋은 설계, 제일 좋은 자재로 해가지고 지었어요. 아무래도 청담동이다 보니까 자재나 퀄리티를 제일 좋은 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4층인데요. 전에 있던 필라테스가 영업을 접고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4층은 한 28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전용 면적으로는 25평 정도가 나와요. 기역자 구조가 돼 있고요. 여기가 전망이 있다 보니까 앞에가 확 트인 공간이 있고, 이쪽에는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휴게 공간으로도 제일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 임차인이 들어오시는 분을 위해서 철거하고 다시 세팅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빌딩이라고 해도 앞에 뷰가 막 건물로 가로막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2020년에 꼬마 빌딩 공부하면서 막 임장을 다녔을 때 대로변 막 오면 뒤에 사면 뒤에 있는 그런 주택가는 아무래도 꼬마 빌딩으로서 값어치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다행스럽게 저는 대로변 바로 뒤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감을 좀 주게 되더라고요. 올라오셔서 보시니까 되게 탁 트여 있잖아요. 네, 너무 트여 있어요. 저도 이게 너무 좋아서 청담동에 이 정도 공간감이면 절대 실패하진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의사결정을 했던 거죠. 제일 가까운 역이 어디예요? 여기 제일 가까운 역은 여기 청담역 7호선이 제일 가까운 역입니다. 도보로 5분 정도 걸리고요. 한 300m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건물의 수익률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건물의 수익률은 3% 후반대 나오고요. 수익률은 꼬마 빌딩 투자할 때,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여러분, 월세가 많이 나온 건물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월세가 많이 나오면 건물이 좋은 거예요. 그 말은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 건물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매매가를 따질 때는 수익률을 따집니다. 월세를 10만 원, 50만 원이라도 더 받으면 수익률이 올라가고요. 그건
건물의 매매가에 합산되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건물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나요? 건물의 수익률 높이는 방법은 인테리어를 잘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을 만든다거나 또는 신축 건물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면 문주 정도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겠죠. 세입자 기준에서 내가 월세를 많이 내려면 쾌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쾌적하려면 공간에서 주는 공간감이 좋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인테리어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1억짜리 좋은 거 쓰는 거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랑 없는 데랑 수익률이 차이가 큰가요? 보통 꼬마 빌딩에서는 1층에 월세가 가장 높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 2층, 3층, 4층은 1층 월세의 50%도 못 받거든요. 그런데 꼭대기층,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5층의 월세는 정말 낮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넣는 순간 2층, 3층의 월세와 5층의 월세는 똑같습니다. 왜?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아래로 출근을 하니까. 그러면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건물의 매매가가 높아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여러분 1억짜리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내 수익률이 1% 올라간다면 내 매매가를 10억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1억 원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엘리베이터 1억 원을 투자해서 내 부동산의 가치를 10억 원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적인 감각으로 저는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이 있나요? 엘리베이터를 넣으려면 엘리베이터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2평에서 3평 정도는 공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공간을 다 없애버리고 그 공간으로 엘리베이터를 넣는 거죠. 외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넣으려면 공용 부분에서 최소 바닥 면적으로 3평 정도는 공간이 나와줘야 됩니다. 꼬마 빌딩 투자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꼬마 빌딩 투자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꼬마 빌딩을 사거나 또는 신축했을 때 월세가 얼마쯤이 나온다는 걸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중개사 통해 가지고 건물을 사게 되잖아요. 중개인들은 이 꼬마 빌딩의 수익률이 많이 나온다라고 과장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수익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현장에 가가지고 시세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꼬마 빌딩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곳은 어디죠? 1층입니다. 1층에서 월세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 1층에서 500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꼬마 빌딩을 샀는데 그 세입자가 퇴거하고 다음번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월세 300에 맞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 200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200은 매매가로 20억이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에요. 결론은 내 꼬마 빌딩에서 세입자의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운영 비용 같은 거 특이사항 있나요? 여러분 꼬마 빌딩을 매수해서 임대를 놓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해요. 매달 한 2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분리를 해주시는 분리수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재산세가 발생을 하는데 시세가 약 50억 정도가 되는 건물이라면 재산세가 약 1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이 재산세는 1년에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 재산세 합쳐가지고 이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등등등 꼬마 빌딩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발생되는 유지관리비를 임대인 입장에서 잘 계산한 다음에 12달로 나눠가지고 관리비를 꼭 부과를 해서 세입자에게 받아야 됩니다. 스마트님은 이 빌딩을 개인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저는 무조건 법인으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유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 개인으로 투자할 때보다 법인은 대출이 잘 나옵니다. 두 번째, 개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월세를 받게 되잖아요. 이 월세가 나의 소득에, 개인 소득에 다 합산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고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데 법인으로 하게 되면 개인에 합산되지 않고 법인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세율은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안 냅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법인으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은 평범한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은 규제가 이제 많이 풀려졌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1인 법인을 세울 수가 있어요.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거창한 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신다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 또는 제가 더 요즘에 추천해드리는 자녀 법인을 활용해가지고 미리미리 세팅을 한다면 나중에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할 때 반드시 법인으로 투자하라고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1인 법인이 뭔가요? 1인 법인 우리 많이 뉴스를 접하잖아요.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1인 법인 차렸다는 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법인 설립할 때 최소 3명의 명의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1명만 있으면 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1인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으로 투자하면 DTI, DSR에 걸려서 대출을 정말 조금밖에 안 해주는데 법인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대출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다 1인 법인 만들어가지고 법인으로 사업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다른 법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가족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녀 법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뭘 내야 되죠?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돼요. 내 가족 법인과 자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내가 어떤 니즈와 목표가 있다면 저 같은 세무사랑 잘 상담을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법인을 미리 세팅을 한다면 요즘에는 정말 각광받는 투자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건물주가 되고 싶었나요? 제가 지방 촌놈이다 보니까 테헤란로에 있는 저희 스마트 빌딩입니다. 140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145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걸 줄여? 아니, 그렇게 얘기를 높은 줄 해줘. 몰랐어요. 빨리 얘기해 줘.